높은 단계의 기본권이 아니죠. 소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신의 자유라는 건 높은 단계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에도 세 개가 있어요. 레이어, 그죠? 레이어가 있어요. 기본권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경제적 기본권을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기본권보다는 밑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본권은 천부적 자유로서, 그죠? 뭐 자유권적 사상이 있어야 되고, 수정 헌법 1조에 의한 우리 소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헌법 1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언론이 있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obscenity가 있고, 네? defamation 있고, 또 하나. 사실상은 이제 파이팅 오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뭘까요? 종교를 근거한, 그러니까 종교를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라든지, 그 다음에 인종을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라든지, 혹은 젠더를 근거로 한 파이팅 오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언론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 스피치라는 것은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무작정 언론이라는 게 무조건 다 풀어준 게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또 규제받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제받는 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데파메이션이라는 게 상대방을 폄하하고 중상 모욕하는 것 자체가 데파메이션, 라이벌 케이스라고 하는데, 라이벌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저작권 위반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되죠.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언론이라 해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죠? over brass claim이라는 게 있죠. 이 over brass claim이라는 건 over broad라는 거죠. 헌법에서 얘기하면 너무 규제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기본권이라는 게 상당히 커스터마이즈 돼야 되고 또 narrowly tailor 돼야 되는데 over broad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뭘까요? 그 조련하는 것은 이 권리 자체를 이제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피치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까요? 결국은 내용 근거로 한 규제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상고인이 규정한 내용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이 소위 조례라는 거. 조례, narrowly construing, 한마디로 협의로 조례를 해석하는데 뭘까요? 거기에는 fighting war만, 소위 도전적인 언론만 포함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한마디로 이런 기본적인 그런, 흠결을 취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또 뭐랄까요? narrowing construction.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협의의 해석 자체는 비효율적이다, 비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까요? 소위 이제 미네소타 대법원에 주장했던, 한계라는 게 모호하죠. 한계라는 게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 표현 자체를, 그죠? 특정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에 대한 내용을, 그죠? 어떤, 청중에 대해서 이념적인 내용에 대한 임팩트는 충격이 한마디로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수용법 1조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피고가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브리프가 쭉 나오죠. 보게 되면 여기서 오브라우드하다 또 비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터리 한마디로 견해에 대한 차별적인 거다 또 모호하다 라고 이제 해석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랄 아규멘트에 보게 되면
패티셔에 대한 쪽이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죠? 자, 이분도 it is subcategory, technical, 기술적으로 하위 개념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받지 못한 행위에 아마도 의견을 뽑아서, 어떤 의견을 뽑는가요? 그래서 disfavor message, 아마도 비호감적인 메시지를 뽑아서, 그걸 뭘까요? making the clear through the state. 자, 주로 하여금 그것을 클리어하게 확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뭐 규제죠, 규제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한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할까요? 어떤 원칙에, 어떤 비판에, 어떤 기준에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청원에 공정하게 포함시키기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쭉 논의되어 왔고, 이게 사이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점점 떨어져 있는데, few area,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위에 있죠? 여기서 나와요. From 1791 to the present, however, our society, like other free but civilized society, has some from its restriction upon the content of speech. 이게 나왔죠? 1971년도부터 뭐 수용법 1조가 탄생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라는 것은 결국 뭔가 자유스럽고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로서 어떤 언론의 내용에 대한 제한을 허락했다는 거죠. 제한을. 어떤 거요? 그걸 피해야 피해서 리밋 에어예요. 어떤 경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됐죠? 주로 이제 사회적 가치가 아주 약한 것들이 뭘까요?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회적 가치가 아주 약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사회적 소셜 밸류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얘기했던 가치가 부족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디파메이션도 그걸 속하겠죠? 디파메이션 혹은 obscenity 이런 게 뭐 사회적 가치와 따라서 뭘까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outweigh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죠. 질서와 도덕을 위해서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we have recognized, 우리는 인식해 왔다. 자, 수용법 1조에 의해서 의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뭘까요? 전통적인 한계를 무시한 자유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죠 한마디로. 뭐 당연하죠. 자, 이 전통적인 리미테이션이 뭘까요? 한마디로 자, 옵소니티를 우리가 판시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로스 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케이스가 있죠. 로스 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957년도 케이스. 모아넷 일리노이 케이스가 1950년도에 있었죠. 이것도 1952년도 케이스는 또 이때도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당히 그 미국 사회도 굉장히 뭔가요? 소위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증오 같은 게 있었을 때요. 모아넷 케이스도 결국은 그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한마디로 언론 특히 디파메이션 같은 케이스였고 차플린스키 뉴햄프셔 케이스도 이 파이팅 워 도덕적인 말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된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1960년도 이후에 우리의 결정, 소위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어땠죠? Narrowed scope of traditional categorical exception for defamation. 소위 defamation에 있어서도 결국 뭘까요? 그동안은 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obscenity도 있었고 뇌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파메이션도 있었고 또 필요하다면 fighting word도 있었고 그럼 여기가 자 196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 항목의 예의죠. 한마디로 소위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더 좁힌 거에 더 좁혔어요. 60년도에. 그 뜻은 뭔가냐면 1964년도에 중요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뉴욕타임즈 서리번 케이스에서 디파메이션도
명예훼손도 가능하면 보호받는 영역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얘기해서는 디파메이션은 당연하게 unprotected speech에 속했는데 60년도가 지난 64년도부터는 미국의 언론 자유 중에서 특히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그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예외 상황하고 조금 이제 된 거죠. 여기서 보면 뭘까? 뉴욕타임즈와 설리빈 케이스가 나오죠. 뉴욕타임즈와 설리빈 케이스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언론 자유를 구가한 그런 연방 대법원의 위대한 판결이 64년도에 있었던 판결이죠. 판결. 그러고 나서 거치 로버츠 웰치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밀코비치 로렌 저널 이런 것들이 쭉쭉 해서 이것이 좀 이제 디파메이션에 대한 라이벌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좀 세련되면서 이 매칭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발전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옵스니티 케이스에서는 이제 밀러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197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옵스니티도 뭘까요? 그동안은 뭘까요? 이건 다들 unprotected speech에 속했다.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1973년도부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방법부터는 뭘까요? 자, 이 외설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영역으로서 세 가지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해서 그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소화하고, 세 가지 영역 테스트를 통과되면 보호받는 영역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디파이 된 거죠. 모디파이. 전통적인 룰들이 조금씩 이제 모디파이 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가끔 말하고 있는데 뭘까요? 자,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들은, 자, 이거는 뭐예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언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뭐, 당연하게 보안이라든지, 샤프란스키라든지 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또 수용법의 자유라는 건 보호는 그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말아 쭉쭉 나와 있고, 이게 이제,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뭘까요? 어떤 문맥에서 해석돼야 되냐면, 자, no more literally true than is occasionally repeated shorthand characterizing obscenity as not being speech로 아마도 외설이라고 가끔 좀 occasionally 얘기하는 shorthand as not being a speecher, 그건 뭘까요? 언론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성격화시키는 거죠. 라는 것보다도 사실상 문맥적으로 너무 더 이상 이제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아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 뜻은 뭘까요? What that means is that, 자, 이러한 언론의 영역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수용헌법 1조에 합치돼야 되고, 그죠? 또 규제돼야 되고, 그리고 헌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내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obscenity, defamation 등등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헌법에서